자, 이제는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한 사이클겐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코딩하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의 일부분만 다시 한번 지금 라이팅 하면서 재현하는 방식으로 될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G 파일, 압축 파일을 풀어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사인먼트 IPYNB, 주피터 노트북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그림,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요. 이 홀스트 지브라라는 아마 서폴더가 있어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train AB 이렇게 있고, 지브라하고 홀스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사이클겐 PTH라는 이런 파일이 있는데, 이건 체크포인트입니다. 10만 번 돌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프리트레인 된 거를 드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파일이 준비되면 이제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을 키시고 여기 assignment IPYNB 파일을 열고서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배운 내용을 리뷰를 먼저 해봅시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이클겐이라는 요거는 2017년 여기 링크가 되어 있는 이 논문입니다. 사실은 Unpair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Using Cycle Consistent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건데, 거기서부터 유래된 많은 방문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이클겐이 처음 시작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얼룩말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할 수 있는 모델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제에서의 강제는 사실은 손실함수가 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손실함수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코딩해서 그걸 적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미 코딩이 되어 있고요. 이 손실함수 부분만 다시 한번 재코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엑서사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연히 라이브러리 가져오는 겁니다. 당연하게 토치 가져오고요. 토치에서 뉴럴 네트워크 가져오고요. 몇 가지 우리가 늘 가져오던 그런 라이브러리 시각화 함수들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이클겐의 체크포인트도 우리가 가져올 건데, 여기 아마 다음일 겁니다. 여기부터 살펴볼까요? show tensor image는 이미지 텐서를 집어넣으면 그 중에서 25개 정도만 뽑아서 보여주는 건데, 아마 이거는 관리적으로 들어있던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사용 안 할 것 같고요. 이번에 홀스트 지브라 사이클겐에서는요. 이미지 데이터셋이라는 이 부분은 서폴더로 들어있는 홀스트 지브라라는 파일 안에, 폴더 안에, 홀스트 지브라라는 이 폴더 안에 있는 거를 읽어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마 이 데이터셋이라는, 아마 이거 사용할 때, 이미지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로 사용할 때, 이 A와 B는 하나는 홀스고 하나는 지브라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해서 데이터셋 모양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배치 사이즈로 계속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사용하실 때 그냥 불러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너레이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너레이터는 유넷을 쓴다는데 유넷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바뀐 형태를 씁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엔코더하고 디코더가 좌우에 시작과 끝에 있는 건 맞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긴 이런 소위 DCGAN이라고 그러죠. Deep Convolutional Layer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건 더군다나 레지듀얼 블럭을 쓸 겁니다. 즉 레즈넷에서 제한된 스키 커넥션이 있는 컨볼루션 블럭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이 안에 소위 이 바틀렉 파트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된 그러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픽스 투 픽스에서 썼던 이런 유넷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지듀얼 블럭의 역할을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래픽하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는 어떠한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변형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줌으로써 이전의 정보가 디테일한 정보가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소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우리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이 스키 커넥션을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소위 생성할 때 특히 이러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좀 설명하고 있죠. 즉 원래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입력 이미지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변형된 것만 거기에 추가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요 레지듀얼 블럭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지듀얼 블럭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코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코딩된 거를 그대로 한번 써볼 건데요. 이 레지듀얼 블럭 클래스는 당연히 새로운 클래스이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 모듈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상속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여기서 좀 살펴보면은 사용되는 컨볼루션 연산자가 conv2d 두 종류의 conv2d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노멀라이제이션의 조금 변형된 형태의 레이어를 또 쓰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렐루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볼루션 두 개는 사이즈가 각각 커널 사이즈가 3인 걸로 쓰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정의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엮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X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X를 카피를 좀 해놓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스킬 커넥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그것을 conv1의 첫 번째 2D 컨볼루션에 넣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컨볼루션 다시 한번 적용하고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처음 입력된 이 원래 입력을 이 컨볼브된 결과와 합해주는 이런 스킵 커넥션이 있어서 이 레지넷을 완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레지듀얼 블럭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넷이니까요. 앞부분에서는 컨트랙팅, 압축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expanding,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주요 변경 사항이 몇 개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배치놈을 썼는데 여기서는 인스턴스 놈을 씁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데이터의 어느 디멘전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형이 많고 그것의 활용도 다양하게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드롭아웃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맥스플링 대신에 스트라이드 2인 컨볼루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스케일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때 सब샘플링으로 맥스플링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대신 컨볼루션에서 스트라이드 보폭을 둘러 주면은 height width가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것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tracting 블럭, 그러니까 앞부분이죠. 이제 압축하는 그러한 축소하는 블럭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종류가 써 있습니다. 지금 conv2d하고 렐루하고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는 거. 여기서 소위 BN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옵션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말하자면 노멀라이제이션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이 포워드 루프죠. 즉 보면은 컨브 여기서 사용하는 컨볼루션은 스트라이드 2를 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널 사이즈는 우리가 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채널 개수를 늘려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컨볼루션을 적용할 때 특히 컨트랙션 할 때 사이즈, width, height는 줄이지만은 채널은 늘리거든요. 보통 여기서는 2배로 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채널은 2배로 그리고 height, width는 반으로 줄여주는
그러한 그 연산이 이 컨버1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 할 거냐라는 옵션이 들어오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요. 아닐 때는 그냥 액티베이션 함수 그냥 그 적용하는 렐루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사실은 여기 그 리키 렐루도 쓸 수 있도록 옵션에서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받을 때 여기 보면은 렐루를 디폴트로 적용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 리키 렐루를 쓰는 걸로 변형해서 할 수 있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익스펜딩 블럭을 볼까요? 익스펜딩 블럭은 그 반대겠죠. 그 채널 개수가 줄겠죠. 인풋 채널에서 반으로 줄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2로 주고요. 여기서는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width하고 height가.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3으로 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렐루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여기 forward 그 메소드를 보면요. conv1 여기서는 conv1은 transpose convolution이죠. 그러니까 채널 수는 줄이고 width height는 2배로 늘리는 그렇게 expand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nstant normalization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activation은 렐루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feature map 블럭인데요. 이 feature map 블럭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컨볼루션 그 압축하고 푼 다음에 그것을 좀 정돈하는 단계로 우리가 많이 유넷의 마지막에 적용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그 conv2d를 쓰는데요. 그냥 커널 사이즈는 7으로 크게 하고요.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 컨볼루션 한 번만 적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 유넷에서 그 제너레이터죠. 제너레이터를 지금 유넷으로 쓰고 있는 유넷의 제일 마지막 층에다가 우리가 어떤 그 소위 피처를 매핑한다라는 의미로 그 블럭 하나를 그 추가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피처 맵 블럭이라고 컨볼루션 하나만 더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다 모아서 사실은 블럭을 그 요소를 만든 거고요. 제너레이터는 그 유닛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닛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로 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요 그 클래스인데, 요 클래스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용될 말하자면은 네트워크에 말하자면은 그 블럭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진짜 적용되는 건 여기 그 포워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될 그 소위 레이어들 또는 그 앞에서 정의한 클래스들을 볼게요. 일단은 피처 맵 블럭 제일 마지막 단에서 쓸 거 필요하고요. 컨트랙팅 블럭 그리고 컨트랙팅 블럭 두 개 쓰고요. 그리고 레지듀얼 블럭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적용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피처 맵 블럭을 앞과 뒤에 같이 씁니다. 참 제가 요거는 빠뜨렸네요. 지금 처음에도 피처를 뽑아내는 블럭을 만들어서 놓고 그것에 반대되는 소위 피처 맵 블럭을 또 하나 마지막에도 붙이고 요 순서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압축하는 블럭은 2개, 컨볼루션으로 압축하는 블럭 2개, 그 다음에 레지듀얼 블럭은 8개 넣고요. 이건 그냥 단순한 컨볼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딩 블럭 2개 넣고, 그 다음에 피처 맵 블럭, 이런 식으로 유닛을 구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앞에 정의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레지듀얼 블럭, 컨트랙팅 블럭, 익스펜딩 블럭, 피처 블럭 하나, 둘, 셋, 네 가지 종류의 이 클래스들 앞에서 우리가 선언한 이걸 사용해서 이 레이어 블럭을 만들고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돈해 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써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말하자면 그 이미지 값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죠.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아마 들어오는 이미지를 이미 노멀라이즈를 할 때 말하자면은 0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고 나면은 그와 같은 종류의 크기의 값으로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마지막에 넣은 것 같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값으로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자, 이제 요번에는 패치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한번 먼저 볼까요? 이거는 앞에서 썼던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약간 유사하다고 볼까요? 처음 보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패치겐이라는 거는 출력되는 2D 이미지 형태의 제너레이터 된 결과가 말하자면은 리얼인지 false인지를 검사할 때 일정한 사이즈에 말하자면은 일정한 width와 height를 갖는 크기의 말하자면 패치 형태로 true, false를 점검을 하죠. 픽셀 단위로. 그래서 마지막에 노드 하나가 아니라 일정한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discriminator를 요런 패치겐을 쓰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거는 픽스2픽스에서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는 피처 맵 블럭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컨트랙팅 블럭은 앞에서 썼던 유닛에서 썼던 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사이즈를 둘로 반으로 줄여가는 걸 한 3번 정도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여기서 4를 주고 있습니다. 커널 사이즈를. 그리고 채널은 2배씩 증가시키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리퀴드 렐로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컨브 2D 요거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지금 마지막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이널은. 그래서 입력 사이즈를 우리가 봐야겠지만 그거에 말하자면은 반으로 줄고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는 그러니까 주니까요. 한 8분의 1 정도 크기로 줄 상태에서의 픽셀 개수가 말하자면은 마지막 패치에 들어있는 true, false를 점검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픽셀 값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말하자면은 컨볼루션이다. 모두 다 컨볼루션 피처 맵 블럭도 그렇고요. 이것을 돌려서 결과가를 얻는 이런 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 이거는 네트워크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이제 훈련 과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의해야 될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adversarial criterion 그러니까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적대적 말하자면은 기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손실함수를 만들어서 쓸 건지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reconstruction criterion,도 우리가 ground truth에서 유사한 이미지 보상을 손실함수로 이름을 정해서 나중에 쓸 거고요. 우선 몇 번 할 건지도 당연히 number of epoch 여기서는 너무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만 할 겁니다. 그 대신 한 10만 번 미리 돌려놓은 그러한 체크포인트를 드릴 거고요. dimension A 그리고 A 더미에 있는 이미지 채널의 개수, B 채널 더미에 있는 이거는 두 개의 말하자면 unpaired 데이터 말하자면은 이미지들이죠. 그러니까 A와 B라는 두 개의 더미로 나눠서 채널 수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나중에 다른 응용으로도 컬러는 컬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컬러를 블랙을 무슨 컬러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똑같이 쓰고 있고요. 지금요. 디스플레이 스텝은 이 학습되는 과정에서 학습 과정 중에서 에포크마다 말하자면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단계마다 할 수 있도록 배치 사이즈 적절하게 한번 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큰 모델이라 가지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조그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GPU에서는 그냥 하나 정도 또는 2개 정도까지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건 실험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습률, 러닝 레이트 줘야 되고요. 입출력 이미지 크기, 타겟 쉐입도 줘야 되고, 로드 쉐입은 로드할 때 데이터 세트 크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요. 디바이스는 당연히 CPU인지, 그러니까 GPU인지, CPU인지, CUDA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adversarial criterion은 mean square error를 보통 쓰는 건 우리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렉처에서 본 것처럼 패치겐에서 사용될 말하자면은 로스 함수로는 mean square error를 쓸 거고요. 그리고 그 대신 reconstruction criterion error 로스를 써가지고서 좀 더 로버스트한 이게 좀 더 mean square error보다는 로버스트하고 알려졌는데
강인한 걸로 강건한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넘버 오브 에포 한 20번 정도를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데 20번 정도는 한 몇 시간 걸리지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요것만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디멘전 A, 이거 채널 수죠.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 디스플레이 스텝은 한 2000 정도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은 안 되고요. 배치 사이즈는 일단은 1로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에서 그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러닝 레이트, 타겟 쉐이프, 그러니까 로드 쉐이프는 들어오는 이미지는 286이고요. 타겟 수는 256으로 그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미지 크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디바이스 크다. 지금 제 노트북은 가능합니다. GPU 노트북이라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데이터를 말하자면 매니지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읽고 쓸 때 말하자면은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좀 거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종의 그러니까 트랜스폼이죠. 이건 어그멘테이션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아마 우리가 이미 다른 데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그 리사이즈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로드 사이즈에 맞춰서, 그리고 랜덤 크롭, 그리고 그 타겟 목적에 맞춰서, 그리고 랜덤 호리존탈 플립, 이거는 어그멘테이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서 이미지에서 텐서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 데이터 셋이라는 함수가 이제 사용됩니다. 지금 여기 홀스트 지브라가 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홀스하고 지브라 이미지 서폴더고요. 이미지 데이터 셋은 이 앞부분, 여기에 어디 있죠? 아마 제일 첫 번째 셀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요 코드입니다. 요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살펴보시고요. 우리 과정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실행을 좀 시켜놓고 그 부분까지 제가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 엔터 치고, 요것도 치고, 조금 전에 그 데이터 로딩 하는 데까지는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별로 문제 없이 진행된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로딩은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잠깐만요. pre-trained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서폴더에 어디 있죠? 체크포인트 나눠드린 거요. 요거 사이클겐에 10만 번 돌린 거 요거를 읽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요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화 가져오기 전에 일단은 좀 여기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에 말하자면 웨이팅 값을 이렇게 그대로 갖다가 오버라이팅을 하겠죠. 지금 여기서 웨이트를 가져오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너레이터 만들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성자 만들고요. 생성자가 2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지브라에서 홀스에서 지브라로, 그리고 여기는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2개가 필요한 거 아시죠? 디스크리미네이터 2개, 각각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옵티마이제이션은 요거의 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사이클 겐에서 사용하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초기화 알고리즘이 여기 정해져 있고요. 몇 가지는 가중치를 초기화하지만 몇 가지는 이미 프리-트레인 된 걸 사용한다는 거를 좀 아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트레인 된 거를 Gen A, B, BA, Genopt, 몽땅 다 가져옵니다. 그죠? 맞아요. 몽땅 다 가져와서 여기 한번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거 실험을 안 해봤는데 10만 번째까지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시키면 아마 리딩이 되면은, 자, 리딩이 별 문제 없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학습을 이제 좀 진행하는데, 학습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진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코딩은 이제 로스 함수를 말하자면 구현하는 겁니다. 로스 함수에 말하자면 다양한 형태가 있었잖아요, 여기요. 그리고 로스 함수의 종류가
아마 6가지인가 블럭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렉처 노트에 있었는데 하나씩 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스 함수는 직접 우리가 한번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그 get discriminator, 그러니까 그 뭐죠? 판별자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리얼 x가 들어가고 가짜 x가 들어가고 이 discriminator, 그러니까 뭐죠? 판별자, 말하자면은 그 결과, 말하자면 그 보는 거죠. 패치 개의 결과. 그리고 adversarial criterion,으로 요거를 그 어떠한 그 소위 여기 앞에 adversarial criterion을 뭐로 줬던가 한번 잠깐만 볼게요. 제가 다 외우고 있어서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discriminator 그 파트니까 여기에 아마 모두 다 아담 줬네요. 아담으로 우리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discriminator의 로스를, 주어진 입력에 대한 discriminator 로스를 우리가 계산하는 그 방식인데, 자, 한번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기서 한 5라인 정도가 필요한데요. 아마 출력되는 게 뭔지를 봅시다. 그러니까, discriminator의 로스 값을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discriminator 로스 값.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코딩하기 쉽게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좋았을 뻔 했네요. 요거 한 줄은 그냥 드려야 될 걸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discriminator 로스를 생성을 마지막에 해서 return 해야 되는데, 이 친구의 말하자면은 그 모양을 미리 좀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iscriminator fake, 그러니까 가짜에 대한 그 x 값의 로스 값 더하기 discriminator 진짜의 x 값 로스의 그 값을 합해 준 다음에 나누기 2. 이런 형태로 말하자면 discriminator 로스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엔 discriminator 에서 fake가 들어갔을 때의 그 로스 값과 그 리얼 값의 로스 값 그 두 개만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서는 뭐가 정의되어야 되냐면 discriminator 리얼 값을 요 뒤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리얼 x 로스, 이 값이 계산되는 거죠. 이 값이 계산돼서 여기 안에 들어오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잠깐 어디 갔죠? equal, 이 앞에서는 이걸 카피해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여기서는 그 fake의 그 x 로스 값이 계산돼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일단은 그 하나씩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말하자면 여기 그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코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discriminator fake 밑줄 x 로스 값은 이거를 임시 값으로 해시라고 해놓고서 여기서 계산하는 게 결국은 discriminator에 들어간 말하자면 여기 안에서 계산돼 나오는 fake 값 x를 넣었을 때 이 discriminator x가 아마 여기 그 클래스 x가 들어갔을 때에 말하자면은 그 판별자 말하자면은 그 소위 그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 결과가 return하는 그러한 값이어야 되니까 fake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fake 값을 discriminator x에다가 그래서 얘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얘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detach해서 넣는 거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짜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변형을 시킬 게 아니고 이 그 데이터로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생성자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제 입력 창이 잘 안 되네요.
detach. 이제 그라디언트 플로우가 이제 더 이상 그걸로 계산돼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하는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그 값을 가지고 adversarial criterion, 우리가 아담을 쓴다 그랬죠. discriminator fake x 밑줄 해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그 대상, 그러니까 여기 크라이테리언인데 이 크라이테리언은 아마 MSE 로스였죠? 참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 말이 조금 막 엉키네요. criterion, T-R-I-O-N이죠? R-I-O-N. 크라이테리언. 이 값을 누구랑 비교합니까? 얘는 가짜니까, 말하자면은 진짜여야 되니까, 사실은 1과, 얘는 가짜인 걸 아니까요. 0으로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로, 토치에서, 제로스. 근데, 얼마나 크기랑 비교합니까? like, discriminator, 똑같은 크기여야 되죠? 지금 만든 fake, x 밑줄 h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가짜 말하자면은 이미지 만들어진 생성된 이미지를 discriminator에 넣어서 그 결과값을 뽑아내고 그거를 0과 비교해서 그죠? 그것을 소위 MSE 로스로 mean square error 로스로 말하자면은 받아내는 게 요 discriminator fake x 로스고요. 똑같은 과정인데 얘를 말하자면 리얼 값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카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리얼로 바꿔야죠. 근데 얘는 디테치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이 adversarial criterion 용어는 똑같이 또 이것도 카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대신 fake x가 아니라 fake real이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real x고요. fake가 아니라 real x 해시 들어가서 여기서는 zero like가 아니라 once like가 돼야죠. 이제 얘는 진짜인 걸 아니까요. 우리가 once like 얘는 뭐 fake를 써도 되지만 사실은 똑같은 크기를 주는 게 좋죠. 진짜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요걸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입력받는 가짜 자료하고 진짜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discriminator에 넣어서 이 소위 adversarial criterion으로 우리가 정의한 MSE 로스죠. 거기에 집어넣고 얘가 0인지 얘가 1인지를 판단해서 그것과 다른 정도의 크기를 말하자면 이렇게 평균으로 내서 discriminator 로스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거 결과는 바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요 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코딩이 됐다는 걸 석세스로 알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제너레이터 로스, 생성자 로스로 가봅시다. 생성자 로스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생성자 로스는 아까 뭐죠? L1 노무를 사용하는 L1 노무.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앞부분 하도 앞쪽에서 해서 요 생성자 로스 정의가 있을 텐데 어딘가에. 그렇게 앞은 아니었죠. 아마 파라메타 세팅하는 데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지금, adversarial criterion은 MSE 로스를 쓰고요. reconstruction, criterion은 L1, 로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adversarial criterion 그냥 쓰겠네요. 그냥, 왜냐면은, 뭐죠? 패치겐하고 똑같이 말하자면은 사용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그 adversarial criterion 그 L2 놈을 사용하는 그 mean square error를 쓰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갈게요. generator loss 여기네요. 자, 이 generator loss는 결국에는 그 generator에다가 그 진짜를 집어넣고서 가짜를 만들고 그 가짜를 만든 다음에 가짜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는 자, 제가 조금 이 그 adversarial los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en에서 하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 가짜를 만들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보낸 다음에 그게 그 진짜처럼 인식되는 정도로 맞도록 그 학습하기 위한 로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그 real x, discriminator y, generator xy, adversarial criterion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력되는 것부터 봅시다. adversarial loss 얘가 출력이니까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일단 카피할게요. 자, 오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 얘가 계산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누굴 가지고 계산하냐면요. adversarial criterion 를 계산할 건데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대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고 싶은 대상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을 가짜 fake 이거는 그 y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입력이 아니고 출력으로 y는 가짜 그 말하자면 예측치고 프레딕션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랑 1과 함께 비교해야 되니까 역시 토치에서 제공되는 once like를 쓰면 되죠. 똑같은 크기에 누구? 얘랑 지금 똑같은 크기에 요걸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discriminate fake y hat을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냥 이것도 카피하는 게 오타를 줄일 수 있어서 좋겠네요. 그렇죠? fake y hat은 얘는 discriminator y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고요. discriminator y라는 게 여기 앞에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네트워크이고요. 이 네트워크에 넣는데 가짜를 fake y를 넣어서 얘를 말하자면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이 fake y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요 generation xy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gen xy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real x가 들어가는 거고요. real x. 그러니까 그 홀스하고 좀 헷갈리는데 저도요. 홀스하고 떠나서 일단은 XY라는 거는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홀스가 들어오면은 그로 근데 여기서 요거를 뭐로 그러니까 gen XY를 어떠한 그 제너레이터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떨 때는 그 홀스에서 그 지브라로 어떨 때는 지브라에서 홀스로 그 반대되는 게 항상 여기서 다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얼 X가 들어와서 말하자면은 그 페이크 Y로 나가고 요 페이크 Y는 디스크리미네이터 Y에 넣어서 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떠한 XY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반대 방향 두 개 서로 다른 그룹에 말하자면 네트워크가 그 선택돼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사용될 그 페이크 Y도 여기에 리턴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제대로 코딩이 됐는지 Shift Enter 치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까지 거쳐볼게요. Success가 바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그냥 스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Identity Loss를 한번 봅시다. 우리 Identity Loss는 그 컬러 말하자면은 Preserve 목적으로 쓴다 그랬죠? 즉, 그 지브라에서 홀스 이럴 때는 만약에 지브라가 들어가면 홀스로 만들어지지만 홀스가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홀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 색깔의 변형이 일어나는 걸 발견해서 그거를 줄여주기 위한 말하자면은 그 요것을 그러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로스 함수를 하나 로스 펑션을 만들죠. 그게 그 아이덴티티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형이든지 간에 그 제대로 된 거 하나가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값이 나야 되고, 얘가 아이덴티티 크라이테리언은 우리가 앞에서 아마 그 정의한 그게 아마 이게 뭐로 정의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덴티티 크라이테리언을 아마 그게 우리가 아까 L1 놈이 이거였나요?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아이덴티티 크라이테리언은 어딘가에 정의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이덴티티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 전달을 우리가 그 직접 말하자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아이덴티티 로스하고 아이덴티티 X 값을 이렇게 리턴하는데, 일단은 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거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사실은. 아이덴티티 말하자면 X 값이 계산이 돼야 되고요. 얘는 별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그 네트워크 제너레이터 여기에다가 그 진짜 말하자면은 그 입력값을 넣는 거고요. 아이덴티티 로스는 말 그대로 여기 우리가 제공하는 아이덴티티 크라이테리언을 써가지고 아이덴티티 요 위에 걸 그대로 한번 제가 오타의 걱정이 있어가지고요. 아이덴티티 크라이테리언 출을 크라이테리언을 쓰고 입력되는 거는 IDENTITY 아이덴티티 밑줄 X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뭐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오해했네요. 여기 반대되는 그 값이 그거죠. 그 진짜 값, 그죠? 똑같은지 아닌지 그걸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계산된 값과 얘하고 똑같은지 그걸 비교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아마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gen xy가 아니라 gen yx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gen yx. 자, 석세스 됐고요. 자, 중요한 가장 그 여기서의 핵심적인 게 이거죠.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순환 일관성 말하자면은 그 저희 로스인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가 들어가서 페이크가 나오고 페이크가 들어가서 진짜 나왔을 때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기에 이미 그 real x, fake y, gen yx, cycle criterion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두 줄 조금 전에 했던 그 아이덴티티 그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미 계산된 값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 여기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코딩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게 제일 편하네요. Ctrl C 이 오타를 줄일 수 있는 그 사이클 로스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 X를 계산해서 리턴해 주는 거니까 얘는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그 gen yx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입력은 fake y가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가짜가. 그리고 얘는 로스인데 여기서 사이클 크라이테리언 그냥 쓸 거고요. 이것도 카피할게요.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게 사이클, 여기 사이클 X. 이것도 가져옵시다. 계산된 것과 그리고 그 real X, 여기서는 fake Y가 들어가서 나온 거고 진짜도 있을 거 아니에요? real X, 그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석세스 되네요.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복잡한 그러한 그게 아닙니다. 자, 아마 제일 중요한 로스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로스이기도 한데요. 이 모든 걸 다 합쳐줘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만든 그 아이덴티티 로스, 말하자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등등을 젠 로스까지 다 합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셀이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임시로 다 만들어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정리만 한번 하는 식으로 우리가 무슨 로스를 정의했는지만 한번 정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adversarial loss 파트 2개가 있고요. 그죠? 2개의 개이니까 identity loss도 당연히 2개가 있고요. 그리고 cycle consistency loss도 2개가 있습니다. 이거 2개를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로스로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말하자면은 입력값을 말하자면 우리가 리얼 x, y, 리얼 a,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건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a가 홀수고 b가 지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뒤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리얼 a, b 그리고 generator a, b, generator b, a 그리고 discriminator a, b 그리고 adversarial criterion, identity criterion, cycle criterion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한 필요한 머티리얼은 여기 다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A, B는 진짜 이미지고요. 그리고 얘는 generator A, B, BA고 discriminator A, B고 크라이테리온이고.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사실은 generator adversarial loss부터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근데 adversarial loss는 요 2개입니다. 당연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요것도 copy and paste 식으로 한번 인덴테이션이 잘못됐네요. 지금 제가 입력 키보드가 조금 이상해서. 자, adversarial loss AB, BA를 합친 거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 중에 get generator의 adversarial loss라는 게 있습니다. ADVRSARI adversarial loss.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그러니까 A, B의 경우에는 A가 들어가서 리얼 A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iscriminator는 B가 쓰이고요. 그리고 generator는 A에서 B로 바뀌는 걸 쓰고요. 그리고 adversarial 크라이테리언을 사용하고, 아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알지만 얘가 fake A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fake A요, 맞아. fake A 그것도 기억하시고 2개를 리턴 받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걸 또 써야 되니까요. 다른 데서 fake 밑줄 A 다른 여기 로스에서 써야 되니까 그걸 리턴 받는 거 똑같은데 요것만 A, B만 바꿔주면 되는 그런 겁니다.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얘는 fake B가 나오고요. 그리고 adversarial loss 똑같고 얘가 B고요. 소만 바뀐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얘가 discriminator는 A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B에서 A로 바뀌는 거고 adversarial criterion은 똑같고요. 자, 요거 된 겁니다. 이게 요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A가 들어가서 A, B, A에서 B로 바뀌는 거. 근데 B로 바뀌었을 때 B가 진짜 B랑 똑같은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런 식의 반대되는 게 하나씩 쓰여진다는 거고요.
아이덴티티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요 두 개의 로스를 만들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 B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컨트롤 넘어갔네. 미안합니다. 이게 키보드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똑같이 B도 우리가 계산을 할 방법을 여기서 쓰면 되죠. 자, 우선 그 컨트롤, 그러니까 그 뭐죠? 여기 그 로스 A. 근데 얘도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 목적으로 우리가 그 여기 get identity loss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금 아까 거기에는 두 가지를 리턴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알겠는데 get identity loss 가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두 가지를 리턴하는데 그거를 identity A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겁니다. 거기서 그 계산돼 나오는 값을, 그리고 get identity loss에서는 당연히 진짜 A를 집어넣을 거고요. generator는 뭘 쓰냐면은 A에서 B가 나오는 아니죠. 거꾸로죠. B에서 A가 나오는 generator. 왜냐하면은 그 얼룩말이 들어가서 말이 나오는 데다가 말을 집어넣고 싶은 거니까요. 그리고 identity criterion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요것도 거의 완성됐는데 카피해서 여기서 A, B만 바꿔서 우리가 써 넣어주면 되겠죠. 즉 얘는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identity loss에서 real B가 들어가고, 그리고 generator에서도 A가 들어가서 B가 나오는 거를 사용할 거고요. 거기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그 cycle gain loss 두 개만 또 정의하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똑같이 Ctrl C, 집어넣고요. 컨트롤, 요 사이클도 A, B와 B, A를 우리가 각자 이거 요번엔 순서를 좀 바꿔서 한번 써볼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그 get cycle consistency loss를 쓸 건데 거기서 두 개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get cycle consistency 스펠링 뭐고요? loss 요거 쓸 건데 여기서 그 return 돼 나오는 거는 그 cycle A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도록 할 겁니다. cycle 밑줄 A, BA와 A고, 한번 다시 지금 복잡도가 조금 증가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다는 진짜 말하자면 A가 들어가고 fake B가 나오는 거고, generator는 그 BA를 우리가 여기다가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cycle criterion을 줘야죠. cycle criterion. 자, 이것도 헷갈리니까 A, B, BA만 바꾸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copy and paste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B, 그리고 얘도 B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fake A가 나오고요. 그리고 BA 거꾸로 되죠. AB로 바뀌고 cycle criterion 들어가서 되고, 여 밑에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람다 아이덴티티에 써야 되는 람다 값 비중을 줘야 되니까요. 람다 사이클에 대한 비중 값, 그리고 generate adversarial loss는 그대로 하고요. 그래서 cycle consistency와 identity loss의 비중을 람다 값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합해주는 그러한 함수인데, 이것도 제대로 코딩이 됐는지 한번 엔터 쳐봅시다. 잘못 떴네요. 람다 사이클에서 잘못된 건 어디서, 아마 보나마나 오타가 하나 있을 텐데, 자, 오타 하나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람다 사이클 테스트, 람다 사이클.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A, B하고 B, A가 바뀌어 있어요. 얘가 B고 얘가 A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뒤바뀌어 있는데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그 오타였어요. B하고 A가 석세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다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코딩 입력할 건 없고요. 이미 나머지 완성된 걸로 한번 작업하겠는데, 여기 보면은 좀 흔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줄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윈도우에서 무슨 에러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런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이걸 쓴 거고요. 아마 어떤 컴퓨터에서는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없이도요. 이거는 그냥 윈도우 문제라서 제가 디버깅 한 거고요. 여기서는 피겨 사이즈 좀 주고요. 그림 그릴 때.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바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은 이 train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건데 여기서 그냥 train 함수 실행시키는 게 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평균 generator loss 0, min discriminator loss 0, 이건 초기 값이고요. 데이터 로더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데이터셋 있죠? 그걸 갖다가 쓰는 거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 우리가 여기서 조정 다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스텝이 얼마인지 시작해서 여기 number of epoch 이제 20번 한다 그랬죠? 이 20번 하는데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 하나를 한 단계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반복이 안에서 또 될 겁니다. 배치, 여기 데이터 로더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결국은 데이터 하나씩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얼 값과 리얼 B 값, 그러니까 하나는 홀스고 하나는 지브라고요. 값이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리얼 A, B를 사이즈 이건 그냥 데이터를 말하자면은 우리 원하는 사이즈로 타겟 쉐이프로 만들어주고 여기 쿠다 텐서로 이제 변형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B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 그러니까 매번 반복 때마다 모든 걸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트 하는 방법에 당연히 그라디언트를 먼저 깨끗이 해주고 나서, 이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트 할 때는요, 우리가 어디 있죠? 제너레이터 파트는 소위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우리가 토치 노 그래드를 써가지고서 얘는 잠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생략하고 그 대신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크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리얼 값과 페이크 값을 가지고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계산하고요. 그때 사용할 말하자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모델 이름은 디스크리미네이터 A고요. 그래서 계산된 로스를 가지고서 백 프로퍼게이션 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스텝을 그러니까 한 단계 그랜드 디센트를 진행합니다. 자, 요거를 똑같이 두 번 하겠죠. B 말하자면 두 번째 소위 디스크리미네이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제너레이터 업데이트입니다. 이것도 제너레이터 업데이트는 한꺼번에 그냥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제너레이터 어디 있죠? A, B, B, A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도 요거를 조금만 더 요 비주얼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제너레이터 업데이트 할 때는 리얼하고 두 개 집어넣고요. 제너레이터 A, B와 제너레이터 B, A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A, B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adversarial criterion과 reconstruction criterion 여기 잠깐만요. 여기 오른쪽에 볼 수 있나요? 거기까지네요. 그리고 이건 한꺼번에 제너레이터는 지금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스를
그 전체를 아마 여기 우리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제너레이터 로스에서 몽땅 다 이거를 한꺼번에 쓰죠. 여기 generated gain loss에서 이걸 모두 여기서 다 합쳐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dversarial loss하고 identity loss하고 cycle consistence loss를 한꺼번에 다 합쳐주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generator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back propagate 시키고 스텝을 업을 하고 이게 답니다. 생각보다 뭐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 discriminator loss하고 generator loss의 평균 값을 그냥 계산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수렴했는지 그것을 그 살펴보기 위해서 계속 그 스텝별로 말하자면은 그 누적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요거는 그냥 visualization입니다. 단순히 visualization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visualization 플러스 여기는 그겁니다. 그 save 모델을 항상은 아니고 일정한 스텝에서 계속 우리가 그 모델을 저장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이런 그 학습인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다라고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정한 시간. 제일 처음에는 이미 제가 한 10만 번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처음부터 됩니다. 이 정도는. 근데 아직은 좀 멀죠. 그러니까 얼룩말에 약간의 그 말 같은 게 생겼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그냥 말은 얼룩무늬가 약간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는 거의 10만 번 돌린 다음이고요. 에포크는 아마 한 100번 돌렸나?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한 60번인지 100번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대신 이 배치 사이즈를 1로 할 수뿐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 10만 번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에포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 에포크를 봤을 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줄 때 제가 파라미터 에포크를 20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20 돌려보세요. 정확히 몇 시간이 걸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돌려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 캡처해가지고서 그다음에 제출하시면 이 과제가 완성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